압도적 재미 매불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오늘은 지금이 특집입니다. 맞아요. 예. 최근에 권성동에게 폭행당했던 뉴스타파 기자 다들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보면서 저 정말 많이 분노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경원 후보에게 무시당했던 뉴스타파의 기자가 있었어요. 예. 그거 보면서도 또 열받았었거든요. 그 두 분의 뉴스타파 기자분들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뉴스타파의 기자들. 정말 진짜 기자, 기획 있는 기자, 참 기자. 하지만 핍박받고 있는 기자. 네.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권성동에게 폭행을 당했지요. 이명주 기자님을 따뜻한 위로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경원에게 아주 막 기백 있게 밀어붙였던 그 진짜 기자. 네.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뭐 마음 상태가 막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제 손목은 낫고 있지만 마음 상태는 여전히 불편하고 그 그런가요? 분노는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노가 이건 뭐 진짜 말이 안 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벌어졌잖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예. 네, 당사자시니까. 그 혹시 그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됐나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네. 저는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받으셨고요. 네. 아니 네. 그 권성동도 자기가 고소한다는 얘기도 뭐 자기가 뭐 맞고소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거 만약에 맞고소하면 그 무거워요. 그렇죠. 큰일 무슨 납니다.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는 할 수가 건데 없어요. 말이 안 예, 되는 예,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권성동이의 폭행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지금 한 말씀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냐고 이게 들어올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 취재하러 왔냐고. 자 내리시고. 이거는 국민께 죄송한 일 같은데요.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끌고 갑니다. 네. 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하고는 네. 안 하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요, 뉴스타파도 언론사입니다. 언론에 말씀해 주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좀 명예훼손이야. 지라시지. 저 명예훼손, 모욕. 저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지라시예요. 이거는 고소장 제출했다고 하는데 혹시 사과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이것도 맞고소한다는 얘기. 나도 고소장 낼 거야. 네? 나도 고소장 낼 거라. 혹시 어떻게 그 찌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찌라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자, MBC 그만합시다. MBC도 장애에서 자, 이 권성동에는요, 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제가 볼 때는 다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네. 솔직히 기자님, 저 때는 아마 기자님도 경황이었고 사실 아마 이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기가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어땠습니까, 당시에? 그 와중에도 사실 굉장히 세게 손목을 잡고 끌고 갔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손을 놔달라 이러지 네. 마시라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제가 제 손목을 강제로 잡고 끌고 간 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맞습니다. 네. 사과도 하지 않았죠. 예. 와, 그 사실 그 무섭지.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유력 정치인이 나에게 그럼요. 물리력을 행사하고 끌고 가면 이게 상당히 네. 무섭고 정신이 없거든요. 경황이 없고. 아니 그 폭행도 폭행인데 이후에 자꾸 찌라시라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모욕적이야.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모욕적이야. 기분이 정말 너무
나빴던 것이 예, 예. 저 개인에 대한 모욕,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저희 뉴스타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분들 그렇지. 그리고 독자분들 저희 5만 명이 넘는 후원 회원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저희 댓글에도 저희 후원 회원분들이 난 뉴스타파 후원하는 회원인데 마치 내 손목을 꺾은 것 같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비단 뉴스타파 회원의 손목을 꺾은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의 손목을 꺾은 것은 저희 국민의 손목을 꺾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아니 근데 왜 권성동이가 저렇게까지 그 폭력을 행사한 갑자기 왜 저렇게 급발진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국회의원이란 걸 망각을 하신 게 아닌지. 왜 갑자기 저렇게 급발진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뉴스타파에 대한 평상시에 좀 네. 좀 자신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좀 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의심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네. 제가 기자 생활 한 15년 정도 했는데 저도 이런 식의 이제 취재, 예. 이제 권력자를 찾아가서 질문하는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네. 15년 취재한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연하죠.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MC분께서 기억하실 텐데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 등등을 포함하여. 거기 그러니까 솔직히 취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칭해지는 종교 집단을 취재할 때도 네.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이 신체를 잡고 끌어가는 행위를 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다. 예.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죠. 저는 사실 더 충격적인 게 이걸로 대한민국 언론이 난 뒤집혀져야 된다고 보거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거기 이게 좀 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조용한 게 저는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몇몇 언론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고 있고 또 같이 분노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보다 저희는 더 많이 분노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이건 충격 그 이상이거든요. 저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맞습니다. 수 있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뉴스타파가 최근에 권성동 관련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네. 요거 잠깐 좀 짧게만 짚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언론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짧게 잠깐 좀 할게요. 네, 요거 네. 취재하셨던 두 분은 아니죠? 네, 저희가 담당 취재기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전혁수 혼자서 기자가. 정리할게요. 말 나온 김에 일단 그리고 그 다루면 좋죠. 사이다 헤드라인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거든. 네. 마침 딱 떨어지잖아. 네. 권성동의 그 공천 청탁 의혹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2022년 3월 27일,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입니다. 네네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봉화 군수로 나가고 싶어하는 예. 박현국 당시 경북 도의원이 있었어요. 예. 이 박형국이라는 사람의 명함을 전달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잠깐 좀 볼까요? 네. 자,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 편안히 침소 드시옵소서. 영주 봉화 영양 울진 국회의원은 박형수입니다. 하늘님께 이런 청원을 드려 송구하오나 뭐라는 거예요? 해랑하시옵소서. 네. 이 사업가 김모 씨가 아마 브로커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형국의 명함을 이렇게 보내면서 공천을 청탁한 거야. 네. 여기까지는 권성동 이름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 문자에 대해서 검사가 건진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문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거기에서 권성동 이름이 나옵니다. 건진법사의 검찰 진술 소개해 주시죠. 제가 추천은 못 해드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권성동 의원한테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권성동 의원한테 봉화군수하고 도의원을 격려 한번 해주라고 그 소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나오네. 나오지. 그런데 실제 건진법사가 권성동에게 보낸 문자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봉화군수 박현국 현 봉화군 도의원 58년생 영주 봉화 영양 울진 국회의원 박형수 보냈네요 문자를. 권성동이한테. 그래서 실제로
박현국이라는 사람이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당선까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성동이가 해명을 해야지. 네, 해야죠. 나한테 문자가 왔지만 나는 칼같이 잘랐다. 그렇지. 나 때문에 공천 받은 거 아니다. 뭐라든지 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엮여 있구나 진짜. 요것도 한번 물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취재진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거 이제 물으러 갈 때는 그 추성훈 씨가 이거 못 잡게 바로 그냥 팔 부러지게 추성훈 씨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좀 추성훈 씨가 답변을 들으러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공천 청탁 의혹 입장을 밝히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권성동 언론관 받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나경원의 언론관 한번 보겠습니다. 나경원에게 우리 기자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답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함께 보시죠. 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군용 차량을 막아설 때 의원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부여됐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탄핵안 투표에도 불참하셨는데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은 다양하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뭐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때 상황은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요. 저게 금방 지나갔지만 제가 되게 긴 질문을 사실 속사포처럼 막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을까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답변 다시 한번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것 같긴 하고요. 저때 상황이 소위 말하는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한 명 한 명씩 짚어서 질문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마지막 질문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질의를 던졌는데 이제 그날 이제 그 저 출마 선언을 했던 장소가 국회의사당 본청 이제 앞 계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계단 앞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계속 자신이 의회주의자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5선 국회의원이고 나 같은 의회주의자만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의회와 협력해서 의원으로서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이 질문 말고요. 제가 헌재 결정문을 들고 가서 이제 탄핵 각하 막 기각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말씀을 그동안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헌재 결정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자꾸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강조를 하시니까 그럼 질문을 이걸 말고 다른 걸 해야겠다. 야, 잘하셨어. 근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간을 돌려서 그때 계엄군이 막 진입했던 그 당시 상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게 만약 이번 대선이라면 대선 후보라면 반드시 답해야 될 질문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였는데 저는 아예 답변을 그래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의견은 다양하니까 라고 이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얼핏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나경원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기 화면은 안 나왔지만 다시 쫓아가서 그 이후에 의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이제 막 막혔죠. 지지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의 의견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야, 아주 너무 적절한 질문이었어. 의회주의자 강조하니까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는데 결국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야, 우리 그 기자님은 근데 다른 기자분들에 비해서 왜 그렇게 그 겁이 없어요? 저 목소리 떨리는 것 좀 보세요.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 엄청 긴장했었고 막 댓글에도 막 목소리가 너무 떨린다 막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막 제가 못할까봐 제 스스로 질문을 왜냐하면 제가 저런 백브리핑에서 기회를 얻어본 적도 거의 없었고 이제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된 너무 좋았어요. 질문할 수 있을까? 엄청 긴장하다가 막 고른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긴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전날은 좀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하지만 할 말은 하는 기자. 우리가 원하는 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난 너무 좋더라고 저 장면.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럼 기자님 때문에 저기 백브리핑이 종료가 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했어요. 기회를 잡은 네. 거예요. 그러면 기자님이 어느 소속의 기자인 줄 알고 마지막에 기회를 줬을까요? 아니 그러진 않았. 만약에 어느 소속인지 알았다면 기회를 안 주셨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예측은 해보는데 이제 저 중간에 맨 처음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자를 선정해서 질의 기회를 주시다가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그게 별로 공정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옆에 사회자분께 이제 질의자를 선정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저희는 이제 뭐 옆에 기자들은 왜 안 도와주나 동료 기자들이. 답은 하고 가셔야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주변에 진짜 그렇게 도와주는 동료라든지 없어. 뭐 그런 게 뉴스타파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없었어요. 저런 취급받을 거야. 없었고. 네. 오히려 제가 그 저 질문하는 장면을 봤던 타사의 다른 이제 언론인 분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경험은 있었는데 이제 같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이 뉴스타파 기자들을 좋아하진 않죠. 어때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물어본 적은 사실 물어본 적은 없겠지만 사실 없는데 싫어할 이유가 있어. 아니 뉴스타파 때문에 자기들이 욕 먹잖아. 그러면 이제 속으로 뭐 너만 그렇게 잘났냐? 아이고 그래. 잘났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만 기자냐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로 이제 문자는 몇 통 받았어요. 힘내시라 응원한다. 응원한다고요? 예, 국회 출입 기자들로부터 그때 한 3통 정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조용히 응원하네. 본인이 나서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렇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어렵다. 이거 나경원 말 나온 김에 나경원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헤드라인에서 못한 거 여기서 소화하고 그 콜드플레이 하려고 그러지. 콜드플레이. 그 인기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가 이거 잠깐만 해도 될까요? 네. 내한 공연을 했는데 네네네. 콜드플레이가 사실 우리한테는 그냥 뼈 아픈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예, 콜드플레이가 내한 공연 중에 한 말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 그래서 우리 팀 드러머 윌 챔피언을 다음 대통령으로 추천한다. 사실은 좀 뼈 아픈 말이잖아. 뼈 아픈 얘기죠. 약간 뼈 아픈 좀 얘기. 부끄럽고 약간만 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속상한 얘기지. 속상하지. 그럼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이런 말을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고개 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나경원이는 이거를 활용합니다. 네. 심지어 윌 챔피언을 나경원으로 둔갑시켜서 이걸 또 홍보 너무 한심한 나 이거 것 진짜 같아 진짜. 좀 수치스러워 나는. 나경원의 쇼츠 보고 오겠습니다. I would like to suggest one person to b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땡큐 콜드플레이. 참. 다음 내한 공연은 제가 꼭 있겠습니다. 아니 부끄럽지 않아? 아니 부끄럽지 않냐고. 너무 부끄럽지. 너무 부끄럽고 심지어 나경원이는 윤석열 끝까지 지킨 사람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네. 드러머를 지금 자기 드럼통 그거랑 엮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엮어가지고 뭐 그거까지 가기 전에 야 저걸 저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저렇게 한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네. 네, 나경원 대선 주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홍준표의 언론관 잠깐 좀 볼 텐데요. 홍준표는 수없이 많은 기자들을 앞에다 두고 뉴스타파를 완전히 조롱을 했습니다. 네. 그거 생각하면 정말 또 화가 나는데요. 그 장면 짧게 또 보고 오겠습니다. 환경닷컴 이슬기 기자입니다. 환경닷컴. 환경닷컴. 군 난 또 뉴스타파인 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후보님. 뉴스타파는 아니고 오마이뉴스. 아니 그러면 이제 다 하셨어요. 저 아는 사람인데. 자, 혹시 더 국방통일 외교안보 질문 있으세요? 아니, 아까 하셨으니까. 자, 우리 먼저 그럼 마이크 뉴스타파는 마지막에 했어요. 네, 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하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적대적인 언론이죠. 아시아 투데이입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아마 뉴스타파에서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을까요? 명태균이 하려고 안 했을까요? 지금 기자 여러분 뭐 오마이뉴스에서 명태균이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기꾼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를 30년 하면서 내 밑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사기꾼하고 어울리는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한 거를 왜 나한테 자꾸 덮으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아유. 와, 거짓말엔 뉴스타파 희롱에. 맞아요. 와, 근데 저기 현장에는 뉴스타파 기자는 없었나요? 네, 정작 저희는 없었어요. 아, 저기 없었어요? 네, 저 전날 갔었고 전날 저기 영상에 나온 이틀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저 때는? 아니 저희는 그 전날 갔었을 때 네. 질문을 듣지도 않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됐어 이러면서. 맞아요. 뉴스타파 됐어. 네, 그때 맞아. 제가 그때 질문했었는데 됐어 하고 나가서 저희가 공식 질의서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서면이라도 좀 답변 주든지 이제 해달라라는 뜻으로 저는 그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굳이 또 됐어 들은 소리 들으러 갈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답변도 아직 안 왔어요. 전날뿐만이 아니라 출마 선언식 때도 저희 뉴스타파가 취재를 가서 백브리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영상 취재 기자랑 같이 트라이포드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이제 보좌관인지 아무튼 관계자분이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거긴 안 됩니다. 하고 문을 닫더라고요. 거기는 안 됩니다. 하고 문을 닫았다고요? 네. 그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고 저희가 출입처 등록된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출입처 매체 기자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타사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뭐 딱히 그런 사전 어레인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뉴스타파니까는 또 명태균 질문 나올까봐 사전에 지레 겁먹고 저희를 막은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야? 뉴스타파라고 하니까 안 된다. 네. 바로 차단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저희가 입틀 막 당한 거예요. 그래요? 네. 와, 이거 심각하네. 아니 그래서 전날에 이제 이명주 기자 갔었을 때 출마 선언식 갔었을 때 못 들어갔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이명주 기자는 권성동 의원을 만나러 가고 저는 제가 이제 바꿔서 홍준표 후보를 만나러 간 건데 그 다음 날 이제 이런 아까 폭행 사건과 이제 소위 말하는 사건. 취재 봉쇄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혹시 그 홍준표가 무시하는 거 혹시 영상 있나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대답을 하시니까 보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아니 이제 진짜 전날은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저렇게 가는데 왜 불러 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니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지지자들이랑 캠프 사람들 빼고 기자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 때? 그냥 넘어갔고 나가신 다음에 이병태 교수라고 다른 이제 그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 자리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다만 그 중간에서 이제 대변인이 어쨌든 저렇게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따로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는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될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혼자 저렇게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죠. 원래 전날도 어떤 전의 상황이 좀 있어요. 그냥 저렇게 나가신 게 아니고요. 애초에 경제 비전 설명회라고 열었는데 자신이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가 답변을 하지 않고 나 잘 모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답변을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는 후보님의 답변 궁금해서 온 거니까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세웠어요. 네. 그리고 모르시는 건 옆에 여쭤봐라. 그건 네. 오케이 이제 넘어갔는데 거기까지는 다른 기자들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렇게 가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 질의기회를 얻었던 건데 그랬다고 하면 다른 기자들도 함께 이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맞죠.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 진짜 내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저게 이재명 후보였으면 그냥 박살 났다니까. 난리 났지. 완전 당연히 난리 난리 나지. 저거 그냥 뭐 박살입니다. 그냥 네. 저 자체 하나만으로. 맞아요. 그리고 희한해.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 왜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니 뭐 이제 와서 말을 많이 하네.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제 와서 잘하고 계세요. 아니 네. 아니 혹시 네. 안 물어보실까봐 이 얘기는 하나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하셔야죠. 그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문할 자유가 있으면 질문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 네. 이런 말을 막 무슨 금가옥저처럼 막 이렇게 말씀을 홍준표가 하시는데. 얘기했죠. 네네. 근데 관련해가지고 법원 결정이 난 게 있었어요. 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년도에 대구 네. MBC가 2024년도 1월달에 나온 결정인데요. 1월에. 그러니까 2023년도 대구 MBC의 신공항을 건설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맞아. 이어가니까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그 비판 언론인 대구 MBC에 대해서 취재를 되게 불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관에다가 취재 지시를 이제 거부해라, 취재를 거부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지시를 내리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거부할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것인데 네. 법원 이에 대해서 법원은 그런 자유는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침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거부할 자유가 아니고 저희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런데 계속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마치 자신이 이제 취재를 당연히 거부해도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죠.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네. 진짜 질이 안 좋아 홍준표. 네. 그러면서 이게 마치 웃기는 일인 것처럼 유머처럼 계속 포장되고 있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일 괴로워요. 이 사회자분이 그 전날 적대적인 언론의 질문은 마지막에 해라라고 하니까는 사회자가 후보님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귀여워서? 네. 심지어 저 사회자가 홍준표 캠프의 대변인인데 MBC 아나운서 며칠 전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이성배 언론인이죠. MBC 뉴스를 며칠 전까지 진행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지. 그거 진짜 아니죠. 잘못됐죠. 그건 아니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윤석열이 막 그 기자들과 막 간담회 같은 거 할 때부터 약간 지금 이게 다 비슷해 보면. 특정 언론 이렇게 막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그때 언론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이미 만연해 있어서 이렇게 똑같아. 이게 지금 뉴스도 안 돼. 뉴스도 난리가 나야 되거든. 맞아요.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문수의 언론관. 김문수도 그랬어. 김문수의 언론관 짧게 또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너무 꼭 하나 여쭤.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는데 하나만 국회에 불참하는 등 내란 동조했기 때문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재하신 분들 방해 안 나요. 네, 지금 취재 중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는데 공당으로서 이 불법 기염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취재하는 게 왜 밉니까? 수상한 대통령이 파는 상황에서 선제의 결정을 수용하신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원창위원 사태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 훌륭한 기자님이야. 대단하시다 근데. 근데 그 미디어 몽고가 조금 도와주네. 미디어 몽고. 제가 미디어 몽고를 도와준 건 아닐까요? 그 너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겸손하셔야지. 미디어 몽고가 좀 도와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워낙 친한 선후배 관계이고요. 미디어 몽고가 저희 뉴스타파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미디어 몽고 선배가. 그래서 워낙에 저희 이제 워낙에 이제 촬영한
시스템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촬영 기자가 못 가는 현장에는 미디어 몽구 선배가 같이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서로 돕고 사는 사이입니다. 네네. 국무위원에게 꼭 필요한 질문 적절하게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네. 왜요? 아니요. 너무 자꾸 제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하세요. 좋아요 지금. 아닙니다. 이상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영상이 막 자꾸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부담스럽고 사실 뭐 참 기자 진짜 기자 자꾸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붙여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럽거든요.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죠. 그러면 진짜 가짜 이런 말 붙이는 게 사실 좀 불편하고 불편해요? 그냥 원래 기자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그냥 기자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냥 그런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좀 까칠하지. 조금 예민하고 까칠해. 약간 그런 건 좀 있는 것 좀 같네. 있어. 하지만 이제 또 그게 기자의 덕목이니까. 그럼요. 네. 끝까지 파헤치고. 사적으로 대화는 조금 매끄럽진 않네요. 네. 우리 저 기자님은 뉴스타파 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까? 과거로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한국대학신문사라고 대학 정책 전문지에 있었어요. 주간지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타파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013년도에 왔으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네. 우와, 우리 기자님은요? 저는 뉴스타파 오기 전에 TBS 영어 라디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시사 프로그램 아침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에서 작가를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의 작가로 있었어요. 왜 영어면 뭐 더 대단하고 한글이면 덜 대단하고 그래요? 아니 제가 못하는 영역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 계시다가 어떻게 이제 기자 쪽으로? 저희가 지금은 없어졌는 뉴스타파에 글로벌 팀이 있어가지고 거긴 국제협업을 주로 담당하는 팀이라서 국제협업 팀 기자를 이제 뽑을 때 제가 지원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직을 했죠. 그렇군요. 오신 지가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뉴스타파에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그 봉지욱보다는 훨씬 오래됐네요. 뉴스타파에 계신지. 그렇죠. 저 이후에 제 이후에 오셨죠. 그 봉지욱이 후배네 두 분한테는 그죠? 근데 언론사에서는 딱 그 특정 언론사의 연차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기자의 아니야. 뉴스타파로만 따지세요. 왜 그렇게? 원래 거기만 따져야지. 저기 또 법이 있대잖아. 아니야. 그러면 봉지욱 선배라고 불러요? 네, 봉지욱 선배. 아니야. 두 분이 선배죠. 두 분이 선배죠. 이상하게 계산을 하시네. 예. 네. 후배가 더 좋습니다. 근데. 후배가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네. 어떻게 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관이 이렇게 처참한지 그것도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봐도 하나만 여쭤보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계속 어찌됐건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없으세요? 두려움은 저분은 없어. 두려움은 딱히. 야 홍준표가 두렵겠지. 이분이 뭐가 두려워? 홍준표는 두렵지. 왜 쟤네 또 왔다. 그렇겠나? 두렵지. 김문수는 약간 악명 높은 기자라는 것을 안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질문 듣기도 전에 왜 또 왔다 이러더라고. 유명해졌어 이분들은. 근데 저희가 사실 촬영 기자가 되게 든든하게 항상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명주 기자의 폭행 사건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촬영 기자가 버젓이 찍고 있는데도 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촬영 기자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큰일 났죠. 그렇지. 막 진짜 그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촬영 기자가 또 든든하게 뒤에서 다 그 흔들림 없이 찍어주고 있었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진짜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명주 기자님. 정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실 취재 기자로서 보도하고 취재해야 되는데 제가 뉴스가 돼버린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네. 그런데 맞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저희 취재를 이어갈 것이고 폭행이 있었지만은 폭력 행사 앞에 저희가 손목을 꺾는다고 기사를 쓰지 않지
당연히 않죠. 단 계속 기사를 쓸 것이고 네. 저희는 더 날카롭고 더 끈질기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나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여진 기자님. 이 말은 정말 여기 나와서 꼭 워낙 매블쇼의 구독자도 많고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기를 결심한 것도 뭐예요? 있었고요. 와, 궁금하다. 사실은 파면이 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취재는 이런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파면 이후엔 좀 새 세상을 바라면서 네. 조금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이 연대했던 노동자나 약자, 소외된 곳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파면 이후에도 그런 세상이 바로 열리지가 않고 자꾸 밀리고 있는 거예요, 뒤로. 맞아. 그래서 제가 이 탄핵 관련해서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내란의 시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는데요. 그 내보내는 사이사이에 저희가 만든 방송이 있습니다. 고공농성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총 3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중구에만 2군데서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계세요. 조선하청 노동자,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오늘로 39일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저렇게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호텔이라고 중구 명동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래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또 69일째 지금 한 분이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고 노동자들은 1000일 넘게 1000만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 있지만 구미공장, 한국옵티컬 같은 경우에도 500일 가까이 지금 여성 노동자 2분이 이렇게 화재로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계속 지금 농성 중이세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빨리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기자들이 관심을 받고 기자들의 언론관부터 다시 이렇게 기자를 향한 언론관부터 다시 되물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가까이에 있는 현장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현장일지라도 또 꾸준히 관심 가지고 매블쇼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디선가 이렇게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 계셨다. 그렇습니다. 너 몰랐잖아. 네, 계신 거 몰랐잖아. 네,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 방송 많이 봐주세요. 참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튼 두 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뭐 혹시 뭐 나가시면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뭐가 있었나 본데. 좀 있었나 봐.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